이거 와 이러노, 와 이러노. 내가 어쨌다고 이러노. 뭐 보는 것도 안 되나. 아이고, 얄궂이라. 손 떨리는 아재. 드론 미세 조정 중입니다. 이거 불시착이라도 하면 정말 골치 아픈데. 자, 이래 되면 인권국가 외교 문제로도 비화되고, 저 특공대들을 어떻게 구출시키고, 자, 그러면 기체는 또 자폭을 시켜야 되는데 절체절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우발이 달려온 이곳은 또 용인의 한 공장인데요. 그냥 공장이냐? 보통 공장이 아닙니다. 30년도 더 전에 전 세계에 거의 악명을 떨쳤던 바로 집단 자살. 네. 그걸로 결론 난 사이비 종교 사건이 일어났던 오대양 공장이 올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이 달려온 이곳은 용인의 한 공장인데요. 그냥 공장이냐? 보통 공장이 아닙니다. 30년도 더 전에 국내를 나아가 전 세계에 악명을 떨쳤던 바로 집단 자살로 결론난 사이비 종교 사건이 일어났던 오대양 공장이 올시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탐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강호발 채널은 일단 과거를 한번 소환하는 그런 채널의 성격입니다. 다들 그 시대를 살아오셨고 저 역시 동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기억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리라 봅니다. 네, 여기는 용인인데요. 주식회사 오대양이 있던 공장입니다. 그때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망자가 30명이 넘게 나온 현장에서 어느 누가 맨정신으로 공장을 돌리고 있겠습니까? 설사 돌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이력서를 가지고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비가 밤에 여기 순찰 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대양 공장 옆에 있는 이름 모를 축사 같기도 한데 텅 비어 있네요.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했다가는 혼이 3개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대문까지만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철책도 쳐져 있고요. 분위기가 벌써 삼엄해집니다. 일반 공장하고는 확연히 그 분위기가 다르게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달리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에이구 번이나 손도 안 댔는데 경비 알람이 바로 울리네요. 요란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예,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살짝 근처에 갔는데 저기가 열감지, 동작감지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누군가가 많이 온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저희로서는 또 방법이 공군기를 투입할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군기도 저희 혹시 열감지로 격추당하려나 적의 경계태세가 하도 대단하니까. 하지만 저희 공군기도 최첨단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예,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한번 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오대양 사건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박순자 씨 당시 48세 교주가 오대양이라는 사이비 종교와 기업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병을 앓고 있다가 어느 날 극적으로 회복되는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여호와의 증인에 입교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병헌의 구원파에 출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박순자는 구원파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탈해가 종말론을 따르는 사이비 종교이자 회사인 오대양을 직접 만들기에 이릅니다. 자, 교주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선언하기를 나는 오대양을 지배할 사람으로 앞으로 전 세계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오대양 6대주니까 거기서 따온 모양입니다. 박순자는 신도들의 자녀들을 구하로 위장해가 세뇌시키고 아이들에게는 너희는 부모도 없고 또 고아이며 박순자만이 진짜 어머니다. 또 심지어 부모를 찾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소리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도들의 부부는 각방을 쓰면서 금욕 생활을 강요했고 또 외출은 금지에다가 행적을 보고하도록 완전히 통제된 생활을 하도록 강요했답니다. 그 결과 그렇게 교육받았던 애들이 자기 어머니 보고는 원예과 아줌마, 자기 아버지한테는 대리 이렇게 직책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마치
북한 5호 담당제 비슷하게 주기적으로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실수와 잘못을 실토하고 규율을 어겼음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했답니다. 박순자는 사채로 엄청나게 돈을 빌려서 공장을 세우고 버리는 거의 없다시피 한 공예품을 공장에서 생산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자를 신도들의 헌금으로 갚았고 모범적인 기업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입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표창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잘 나갈 때는 아무도 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확장을 무리하게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일본의 한 기업가 전자제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크게 사기를 당하고 빚을 엄청나게 지게 됩니다. 그 빚을 메꾸려고 신도들에게서 사채를 끌어들여왔는데 무려 89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돈 89억 원입니다. 그러다가 슬슬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빚의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 여기저기 고소도 들어오고 경찰도 이제 사기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에서도 슬슬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압박이 계속되자 박순자가 자신의 신도들과 가족을 포함한 80명과 함께 여기 오대양 공장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중에 가장 투자금이 많은 신도들과 자신과 또 자신 가족만 골라서 32명을 식당 천장에 올리고 공장 창고 안에 4일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결국은 천장에서 모두 사체로 발견이 되는데요. 인터넷에 자료 한면도 있지만 첨부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은 너무 참혹하고 계기스러운 장면이라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집단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좀 그렇지만 일단 과도한 사세 확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불어났고 30년 전 89억이니까 85년도 라면값이 120원이었고 지금은 1,000원 정도 하니까 어림잡아 10배죠. 그러면 그 당시 89억은 지금으로 따지면 800억 이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직원들과 가족까지 사채에 관련되게 했으니까 집단 죽음으로써 다 데리고 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통념이고 워낙 현장이 엽기적이다 보니까 업무론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이름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세월이 흘러서 세월호 사건에도 구원파가 연관이 있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장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고 공장의 내부도 드론으로 보시듯이 깔끔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흔적도 없군요. 역사적 장소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와서 봐야 할 특징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영상으로 보고 끝내시고 교훈만 하나 챙기자면 과도한 빚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빚지고 도피할 것은 이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신심이 대단한 사람들도 그렇군요. 저는 오대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한참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에 있다시피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가막소에 갔거나 아니면 저 원양어선을 탔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